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4살 연하로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이 성숙하고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후로 고아원에 몇 년간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혼자고 고아라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일찍 철이 들고 성숙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아내를 입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입양하신 그분들이 지금의 장인, 장모님이십니다. 생부생모는 아니지만 아내를 친자식만큼이나 사랑하시고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한 명이 있는데 처형도 입양한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형은 서로 많이 공감도 하고 의지도 하고 입양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적에 아픈 기억을 가진 아내이기에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더 아껴주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인, 장모님, 처형에게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처갓집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냉랭합니다. 아내가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제가 볼 때는 처형과 아내의 의견 차이로 무언가 문제 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벌써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이번에는 오래가는 것 같고 아무튼 평소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처형에게서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가족 문제이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제법 오랜 시간 다투고 있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처형을 만났습니다. 간단히 반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처형이 요번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지만 자기들의 문제라며 말해줘도 딱히 도와주기고 해결해주기도 힘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싶어서 연락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몇 번 더 물어보고 말을 꺼냈지만 처형은 거절하였고 그냥 편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처형은 오랜만에 남자랑 술을 마시니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만취하셔도 안전하게 처갓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취하고 실수해도 눈 감아 달라면서 처형은 술을 더 시켜서 마셨습니다. 슬슬 취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시간도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갔기에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붙잡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아내와 같이 한 잔 더 하면서 서로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처형을 만난 것이기에 같이 들어가면 화를 날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둘이서 화해를 한다면 혼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과 안주를 더 사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교대 근무 중이었고 7시쯤 집에 도착할 테니 그냥 자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술을 더 마신다 한들 이야기가 되겠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마도 거짓말을 하고 만난 것 때문에 화가 더 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일단 사온 것들을 정리하고 처형은 간단히 씻고 나왔습니다. 침대 가서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자기 안 취했다면서 아내 올 때까지 술을 마시자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면 아내가 올 시간이고 토요일이기도 해서 그냥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마신 술에 씻고 나와서 편한 옷까지 입고 있으니
너무 졸리고 눕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못 마시겠다면서 소파에 그냥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처형이 자기도 졸린다면서 좁은 소파에 비집고 올라와서 같이 눕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가서 편하게 주무시라고 하였더니 부부 침대에서 자는 것은 실례라고 저 보고 들어가서 자면 처형이 소파에서 잔다고 하길래 이불과 베개를 챙겨주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거의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처형이 소파가 너무 불편하다며 침대에서 자도 되냐고 묻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다시 잤습니다. 정말 다시 거실 소파로 나갈 정신도 없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창 자고 있는데 무언가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깼더니 처형은 이미 다 벗고 있었고 저도 거의 다 벗은 상태였고 그렇게 제 옆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장을 계속 찍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벌떡 일어났더니 기억 안 나는 척하지 말라면서 너무 좋았다며 자주 만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고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 입장이었어도 오해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고 침대 주변에는 옷들이 다 벗어져 있고 성인 남녀는 옷을 다 벗고 있으니 오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오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형한테도 이러려고 자기 남편을 불려냈냐고 아직도 이러고 사냐면서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처형은 시익 웃으면서 셀카 사진을 들을 아내에게 보내주면서 즐거웠다며 잘 놀다 간다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나간 후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와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홈 CCTV를 다 보았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도 다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장면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라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처형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절대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처형과 요즘 사이가 안 좋은지 말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자세히 다 알려줄 순 없지만 처형은 입양된 후에 아내가 입양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형이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장인의 친구 딸이었던 아내가 입양이 돼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아내에게 특히나 장인어른께서 더 이뻐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모님 없을 때 처형이 많이 괴롭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중 일부를 처형과 아내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처형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처형이 좀 더 가지고 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고아였던 우리들은 먹어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것만으로 충분한데 재산까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더 받기를 원했고 결국 아내가 적게 가지고 가는 대신 처형을 더 챙겨주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공평하게 반반 가져가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처형의 욕심과 불만은 끝이 없었고 결국 아내의 몫의 일부를 더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장모님께서 처형 몰래 아내에게 남은 재산 전부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재산 중에는 원래 아내의 부모님께서 남기신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아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처형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집안이 난리가 났고 현재는 처갓집에서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참다 폭발을 해서 처형을 가족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신 장모님이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면서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간단하게 말해주는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알려준다고만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처형이 나갔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면 처갓집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좋으니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집 사건은 장모님도 알게 되셨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도 주셨습니다. 요번 주말에 찾아뵙고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신없는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공부도 못했지만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군인 정신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는 3개나 하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주유소 주간 알바,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평일에 많이 자야 5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는 짬짬이 새벽 배송 알바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니 돈 쓸 시간은 없어서 자동으로 저축이 되고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수입도 많았습니다. 일단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알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낮에 집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엄청 젊어 보이는 여자가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 회사 후배이셨고 현재는 보험 설계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족 보험 관련해서 상담해 주려 오신 것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날 때쯤 저도 알바를 하려 가야 될 시간이라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상담해 주려 오셨던 엄마 친구분께서 가는 길이 비슷하면 태워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렸고 엄마 친구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벤츠는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들과 다른 제 도전을 응원한다면서 언제든지 답답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 친구의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17시간 이상 일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로 집으로 퇴근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엄마 친구였습니다. 인도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되면 나중에 커피 한 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딱히 쉬는 날도 없고 매일 일하기에 지금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시면서 보험 설계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을 아예 하나도 모르고 공부도 못해서 자격증을 딸 자신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여러 개의 알바를 동시에 하는 건 한계가 올 수밖에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기도 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만나서 보험 일을 제대로 배워보기로 하였습니다. 엄마 친구와 같이 다니면서 일도 배우고 차도 대신 운전해드리고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인 친구들에게 보험을 영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군대 선임들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그들도 역시 그냥 나이가 많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신규 계약은 잘 되지 않았고 알바할 때 모아두었던 돈들만 야곱야곱 쓰게 되었고 어느덧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시 알바를 해야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무실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데 엄마 친구분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일들을 도와주면서 월급을 받으며 보험 영업을 제대로 배워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일까지 배우면서 적지 않은 월급까지 주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 친구의 운전기사 겸 비서가 되었습니다. 각종 서류 업무 및 잡무를 처리했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술 접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근처 모텔에서 엄마 친구와 같이 들어가서 쉬거나 엄마 친구네 집에서 자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엄마 친구는 아직 미혼이십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님도 생기기 시작했고 인맥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 덕분에 자리도 잡고 이제 나름 제 실적에 따른 수익도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쯤 작은 선물 사들고 쉬는 날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선물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 제 생일 선물도 못 챙겨주고 지나갔다며 선물을 사놨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있다며 나가서 보았는데 처음 만났을 때 탔던 벤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새 차로 바꾸고 기존 벤츠는 싹 수리 다 하고 새 차까지 해놓았다면서 부담 없이 가져가서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다니다 보니 새 차로 바꾸신 것도 알고 있고 기존 벤츠도 3년밖에 안 된 좋은 차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고로 처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리를 해서 저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너무 부담이 되는 큰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본인이 저보다 띠동갑 이상으로 나이가 많지만 저만 괜찮다면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맞지만 그분이 이제 36살입니다. 게다가 동안이기에 저하고는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2살에 36살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며 그만 가보겠다고 하였는데 차 선물도 해주었는데 드라이브 안 시켜주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외로 나갔습니다. 조개구이에 소주도 먹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이브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몇 번, 아니 수없이 관계는 가졌습니다. 젊은 남녀가 술을 먹고 모텔을 들어간 것이 여러 번인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겠죠? 그날도 역시나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같이 지내면서 여자로서 설레임이나 감정을 느꼈던 것이 있기에 일단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무작정 걱정만 하는 것보다 일단은 만나보고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귀면서 동거 중이고 하루 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조심한다고 하였는데도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직 엄마에게는 정확한 상황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희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입니다. 일단은 여자친구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리고 임신 등 모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이 돼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과연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